12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,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 그 다음에 다음을 계산하면 8 AB 값을 모두 구하시오. AB의 곱을 모두 구하라는 얘기죠.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정리합시다.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 B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2 이건 분배가 필요한 이 상태로는 좀 그렇고 분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네요.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는 8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죠. 자,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게요. 알파 베타가 B죠.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예요.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B값은 11이 되네요. 됐죠? 자, 그리고는 네 이거겠죠? 알파 베타의 값을 지금 10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 세 개를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찾아내는 겁니다.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2죠. 2의 제곱 4 플러스 4 곱하기 11 44 48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인가 루트 48이 얼마예요? 4 루트 3? 네, 이렇게 되겠나요? 자, 그리고 남은 건 자,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부호 바뀐 거 빼놓고는 똑같겠죠? 마이너스 플러스 4 루트 3 어차피 둘을 가졌다는 얘기죠. 하나 A 값은 4 루트 3 하나 B 값은 마이너스 4 루트 3 하나 A 값은 마이너스 4 루트 3 자, 우리가 찾는 건 A와 B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요. 지금 A 값이 두 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B 값인 12를 곱했을 때와 여기다 B 값인 12를 곱했을 때 답은 44 루트 3 얘는 마이너스 44 루트 3 이게 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. 방정식의 두 실근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랍니다. 뭐 예를 든다면 한 근이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3 이렇다는 뜻이겠죠. 혹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부호가 반대 하지만 절대값은 같고 이런 예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두 실근을 어떻게 둘 수 있냐면 한 근을 알파로 둔다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로 둘 수 있지 않을까요?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. 괜찮죠? 네. 그럼 두 근의 합 0 0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0 인수분해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4 따라서 K값은 1 또는 4 됐고요. 자,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잖아요. 그럼 두 근의 곱을 계산하는 것.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돼요. 근데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곱하면 일단 확실한 건 음수는 확실하다는 얘기죠. 그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양배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K는 1보다 커야 됩니다. 이것만 답이네요. 얘는 답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곱을 계산해서 답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였죠.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를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실근의 부호라는 파트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.
실근의 부호. 만약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.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.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. 위에 있는 케이스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고 밑에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입니다. 근데 같아도 둘 다 양수로 같은 경우, 둘 다 음수로 같은 경우. 그 위에 있는 케이스는 공통적으로 판별식과 그다음에 두 근의 곱, 판별식을 일단 0보다 하나 같아야 되겠죠?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면 등을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고, 그다음에 두 근의 곱, 알파, 베타, 양수, 알파, 베타, 양수. 근데 마지막 여기 부분만 좀 살짝 다르잖아요?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두 근의 합이 양수,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두 근의 합은 음수. 이것만 살짝 다르고 전체적인 풀이법은 좀 맥락은 좀 비슷했었고, 마지막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판별식은 당연해서 생략하고 합은 몰라서 못 쓰게 되고 곱만 쓸 수 있죠. 이렇게.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합 조건을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. 사실은 판별식은 당연해서 어차피 생략합니다. 근데 두 근의 합을 책에서 그냥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느낌만 가지고는 합이 양인지 음인지 영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데, 이걸 이제 조건상 이제 저런 말을 주죠. 뭐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뭐 크다, 아니면 같다, 작다, 뭐 이런 걸 통해서 합이 양이냐, 영이냐, 음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했던 거죠.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케이스. 이렇게 되면 두 근의 합은 0이 된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만들어내는 거고, 확실히 쓸 수 있는 조건은 이제 얘만 쓸 수 있는 거죠. 확실하게는. 그러니까 이쪽 단원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던 부분이에요. 자, 진수와 연희가 2차 방정식을 잘못 보고 푸는데, 진수는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뭐 잘못 봐. 자꾸 잘못 봐. 잘 좀 보면 좋겠는데, 진수란 친구는 뭘 잘못 봤냐면 B를 잘못 봤대요. 그러니까 1차원 계수를 잘못 본 거죠. 그리고 그래서 근을 얻었어요. 그랬더니 마이너스 3과 2라는 근을 얻었답니다. 그 다음 연이라는 친구는 상수항을 잘못 봤죠. 그래서 근을 얻었는데 그게 2 플러스 마이너스 3i랍니다. 자, 원래 방정식의 근을 제대로 봤을 때 방정식의 근을 계산하시오인데, 이것도 뭐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풀이는, 진수란 친구는 방정식에서 얘랑 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봤다는 뜻이에요. 여기만 잘못 본 거니까. 1차 함계수만 잘못 본 거니까. 그리고 연이라는 친구는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까지는 잘 봤어요. 근데 이제 상수항을 잘못 본 거죠. 쓰다 보니까 두 근과 여기 있는 2차 함계수와 상수항을 본다면 크게 문제없이 상수항과 2차항을 잘 본 거니까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을 계산하시면 원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.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, 이게 두 근이었으니까요. 그럼 그건 A분의 C, A분의 C랑 같다. 이렇게. 따라서 C는 마이너스 6A랑 같아집니다. 밑에 것, 이번에는 두 근, 하나가 2 플러스 3i, 나머지 하나는 2 마이너스 3i.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1차항과 2차항 계수를 잘 봤죠? 그럼 여기서는 크게 문제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근의 합은, 근데 큰 무리 없이 원식과 똑같이 풀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럼 두 근의 합, 두 근을 더하면 4죠.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를 더하면 플러스 3i 마이너스 3i가 지어지니까.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. 네.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4a. 자, 이렇게 돼서 모든 미정계수를 전부 다 a로 바꿔 쓸 수 있어요. 원식은 저렇게 돼 있었지만, 저렇게 bc로 표현한다면 저렇게 돼 있겠지만, 이걸 다 a로 표현하게 되면 ax 제곱, b 자리 대신에 얘를 써요. 마이너스 4a x, c 자리 대신에 얘를 써요. 마이너스 6a.
A로 약분할 수 있죠.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 A 값이 0이 아닐 거거든요. 그럼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이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라죠? 그러면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이죠.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, 짝수의 근의 공식 A 1분의 생략 반의 보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10이 되네요. 이렇게. 이게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제대로 된 근이었다.